아,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네. 어떻게 보세요? 잘 보여요. 날씨가 그럴 줄 좋아서. 알았어, 내가. 네. 안경도 안 쓰셨는데 어떻게 잘 보입니까? 야. 그릴이 많이 바뀌었네. 그러게요. 외관 인상이 좀 강렬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그릴이 헤드램프까지 연장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저게 원래 헤드램프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렇죠. 헤드램프가 밑으로. 네. 버티컬 방식으로 네. 들어간 게 네. 원래 좀 커 보였는데 더 커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릴 자체를 아예 그냥 평평하게 해서 네. 네. 우리 뭐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걸 뭐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호불호는 설명을 하자 그러면 아직 이 처음 볼 때 뭐랄까 좀 변화가 크면 네. 호불호를 따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이징을 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타도 DN8 소나타 처음 볼 때는 되게 독특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떨지 모르겠다 막 그래서 좀 적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응해본 결과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죠? 항상 네. 새 모델은 진짜 우리 눈에 익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몰라요. 그렇죠. 응? 내가 이걸 좋아하게 될지 안 좋아하게 될지를 모르지. 시간이 그래서 지나봐야지. 처음 제일 안전한 디자인은 처음부터 눈길을 확 끌지 그렇죠. 않는 디자인. 네. 무난한 디자인이 사실은 제일 안전하죠. 그러면 어디서 본 듯하고 뭔가 친숙하고 그러면 네, 네. 계속 보면서도 저거는 뭐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연장될 이제 가능성이 있죠.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디자인을 확 안 바꾸잖아요. 비례를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네, 이유가 네. 왜 그 얼굴도 대칭이 돼야 미인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로 가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션을 좀 안전하게 가면 그렇죠. 그 프리미엄자들 그 볼보 같은 경우에 보면 프로포션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벤츠도 그렇고 벤츠도 뭐 크게 무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식을 깬 게 이제 크리스 뱅글인데 크리스 뱅글이 7시리즈에서 그 공식을 깨고 나서 이제 프리미엄도 야 이제는 뭐 파격적인 선과 면과 또 어떤 그 엣지 스타일로 뭔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도 근데 그게 성공을 하려면 네.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완성도를 입혀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면부에 대한 느낌은 이렇다. 네. 네, 이렇습니다. 그릴이 크다. 그리고 넓적하다. 네. 평평하다. 이게 방향 지시등 같아요. 방향 지시등이죠.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헤드램프는 아래인데 네.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라시에다 그릴이 연장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향 지시등을 또 위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위치를 예전하고 바꿔놓네. 근데 이게 헤드램프가 위에 있으면 네. 솔직히 눈뽕. 앞차 완전히 고통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위치는 잘한 거예요. 네. 네. 다른 이 라제타와 매칭이 되도록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쪽 보시면 네. 마치 은색으로 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 색깔 배려를 잘. 그리고 하고 있는 것 여기에는 같아요. 중간 네. 엣지가 없는데 저기에는 중간 엣지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네. 여기. 단차가 거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후면 쪽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사실 자동차 뒷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는 그 자동차 뒷모습이 왜냐면 이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맨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앞모습보다는. 앞으로 색 지나가 버리죠. 네, 그래서 뒷모습이 너무 막 매력적이면 그 차에 대한 호감이 막 바뀌거든요. 음. 저거 저 S자 또 뛰어가면은 펠리 에이드가 되네. 그 다음에 새콤한가요, 네. 펠리에이드는? 네, 뒤에 E를 빼면은 펠리세드가 되네. 슬픈 펠리가 되네. 그 다음에 앞에 P를 빼면 엘리세이드가 되네. 요즘도 입시 때 S 뛰어가고 막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네. 설마 요즘은 안 그러겠죠. 네. 기본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 되고요. 조금 밑에 한번 열어보실까요? 어우, 공간은 많네요. 네. 사람도 들어가겠는데? 아하. 그 다음에 시트를 한번 접어보시죠. 자동이네. 자동이네. 네, 어우 좋아요. 어우 좋다. 네.
상당히 튼튼하네. 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살짝. 네. 아이고, 저는 뭐. 기본도 괜찮은데요? 어허. 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이엔드도 자동인가? 그런가요? 오. 네, 세컨드도. 이거는 반자동이네. 누우시죠. 네. 이거야. 널찍합니다. 그 머리 위를 쭉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와, 차박하기 좋겠다. 그리고 앉아보실래요? 앉았을 때 공간이 충분한. 털이 완전 피신 거죠? 이 파노라마 여기에 천에 머리가 좀 닿긴 하는데, 네. 그럼 약간 편안하게 앉으면 그냥 안 닿는. 편하게 앉으면 제 키에서는 안 닿습니다. 네. 그럼 키가 크신 분은 닿을 것 같아요. 이게 USB-C 있고. 네. 3열은 펴지는 것까지 전동이고, 네. 2열은 접히는 것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2V 180W 네. 돼 있고요. 반면에 요 스웨이드하고 네. 이 밑에 플라스틱 재질은 영 매칭이 안 되네요. 너무 격차가 난다. 여긴 스웨이드 고급스럽잖아. 근데 이 밑에 플라스틱은 너무 쌍인 느낌인데? 이게 이 가격대에서는 플라스틱이 뭐 살짝 더 부드러운 재질이면 좋겠어요. 너무 딱딱한. 네. 여기에 이제 원가 절감을 좀 많이 했네. 이거 비교했을 때 기본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뭐 대중차의 한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전동 다 해놓고 크랄 오디오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네. 크랄 오디오. 이게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힌 상태고요. 네. 어이씨, 발이. 릴레스 컴포트 시트 들어갔네. 네. 네. 편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수면 안마? 속도로 괜찮아요? 그 완전히 눕는 것보다 못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보통의 운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시 기다릴 때나 네네네. 뭐 대기할 때 이렇게 시트를 1열 좌석을 릴렉스 컴포트로 해놓으면 편안한 휴식이 되겠네요. 요게 많이 바뀐 거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트 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범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오닉 5에서 써보니까 네. 되게 요기네요. 휴식할 때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열어보시죠. 네. 컵홀더 그 안에 들었고, USB 타입 A인가요? 그 안쪽에? 네. 왜 A야? 또 C로 바꾸지? 뒤쪽은 뒷자리는 C였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 수납함 한번 열어보시죠. 그 커버 한번 빼보시고 손 한번 넣어보세요. 엄청 깊어요? 생수병 한 500ml 그냥 들어가겠어요. 그래요? 에어 컨디셔너하고 그 네. 조작 버튼부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위에 송풍구가 확 바뀌었어.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풍구가 일자 형태로 해가지고 쭉 요즘 네. 현대에서 하는 트렌드죠. 스타일. 네.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시보드 쪽 디자인도 비슷해요. 네. 네, 트림 쪽 디자인도 비슷한데 소재 많이 바꿔놨고, 모니터 좀 그런 커진 정도. 것 같고. 그 클러스터하고 구성도 비슷하고요. 네. 예.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이 나비 보타이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변화는 실내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네. 끝까지 고추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머리에 주머니 딱 하나, 요렇게 하나 남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들어가면 머리가 딱 닿을 것 맞겠네요. 같아요. 네, 닿을 것 그다음에 같아요. 다리도 딱 맞고. 네. 그러면 뭐 170대 정도면은 그냥 탑승을 하겠네. 그렇죠. 시트 각도는 어때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독일 스포츠 세단이나 SUV의 등받이가 좀 서 있잖아요. 걔들은 걔보다 원래 편해요. 친절하지가 않으니까. 그애보다는 편하고 네. 아주 장거리 가면 불편하겠죠. 네, 근데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조 시트 치고는. 네, 보조 시트 치고는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팔걸이 쪽하고 컵홀더 쪽 구성도 괜찮아 보이네.
나름. 네, 수동인데 그러니까 보통 수동으로 조작하면 네. 뭐가 탁 열리고 탁 닫히고 그러잖아요. 얘는 뭔가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요. 기어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나 뭔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까르륵 하는데 이게 딱 제끼면 움직일 때 너무 힘이 가볍, 받아요? 약간 힘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원기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도 트림 쪽에 마감 괜찮네요. 여기에 컵을 2개나 놓을 수가 있네. 앞에 2개, 저쪽에 2개, 6개, 뒤에도 뒤에도 2개씩. 2개씩 있어요. 그러면 10개. 와 10개. 탄산음료 하나, 그렇죠. 음료, 커피 물 하나. 네. 물 하나, 뭐 네. 이렇게 아이스 다양하게. 커피 하나. 네. 취향대로. 요 밑에도 넣을 수 있네요. 네. 그러네. 그러면 12개야? 야, 뭐 마시다가 끝나겠는데? 화장실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마시게 하면은 어떻게? 오줌포 터질 거 아니야? 자, 타이어는 245020 미쉐린 들어가 있네요. 투어 AS. 네, 투어 AS가 제일 무난하지 뭐. 그렇죠. SUV 중에. 네. 요즘 현대 기아가 기본 타이어 좋은 거 많이 쓰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타이어가 승차감이나 또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거든요. 되게 중요하지. 사실 아무리 자동차가 성능이 좋고 거동이 좋은 뭐에 컨택팩지 4개 손바닥만한 그놈이 작동을 잘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타이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좋은 타이어를 써야 됩니다. 네. 뭐 팰리세이드는 원래 차가 좋아요. 네. 상품성이 좋아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차다 가격 대비. 그리고 가족이 한 5명 된다. 대안이 별로 없지. 이만큼 그러면. 넓은 차 대한 이렇게 그리고 네. 또 감성까지 충족시켜주는 차가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주행 감성이라든지 이게 또 스포츠성이 SUV 치고는 좋았잖아요. 또 우리 괜찮거든. 되게 좋아했어요 예. 이거.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뚱땡이가 왜 이렇게 잘 달리지? 왜 이렇게 잘 뭐, 달리지 예, 그랬어요. 뭐 이런 우리.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몇 가지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네. 군데군데 변화를 좀 해놓고 그리고 편의성 위주로 해서 네. 또 기존도 뭐 풀플랫 잘 되고 뒤에 그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는데 네. 뭐 이 차도 뭐 신경을 더 써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도 약간씩 좀 고급스럽게 했는데 네. 안 보이는 부분은 역시 이 트렁크 라인 쪽이나 이 3열 뒤쪽 드러나는 플라스틱은 어쩔 수 없죠. 너무 가격, 저거는 네. 네. 초기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차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라. 네. 예.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생각보다 공차 중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가요. 그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벼운데? 뭐 이게 공차 중량이 2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한 2.1톤 될 것 같죠. 2.1톤. 네. 네. 1895. 1.9톤. 아, 예, 1.9톤. 네. 그다음에 사륜구동 들어가면 1975, 60. 디젤은 좀 더 무겁죠. 네. 네. 7인승이 1920. 네. 그리고 이게 이 사이즈의 SUV 중에서는 엄청 가벼운 거죠. 괜찮은 거예요. 엄청 가벼운 거죠. 현대도 이렇게 공차 중량 잘 뽑아놓으면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자랑 못하면 이제 숨겨놓는데 요거는 우리 잘 뽑았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덩치에 비해 잘 달린다는 게 이 덩치에 비해서 하중 이동이 크게 안 일어나니까 생각보다 라인이 깔끔하고 네. 괜찮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SUV조차도 이런 무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차 이런 사이즈에서 한 2.2톤만 나와도 그러면 감사한 거죠. 네. 진짜 2.2톤. 그러니까 이런 SUV가 한 2.2톤에서 2.3톤 네. 전기차로 됐을 때 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승용이 2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난제다고 하는 걸 극복해야지. 네. 예전에 뭐 자동차 그 바디온 프레임 방식으로 세단 만들 때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막 1,100kg, 1,200kg 막 이렇게 줄여낸 거잖아요.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중형차도 막 1.6톤, 1.7톤 막 이렇게 줄여내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네. 뭐 셀투 바디니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무게 저감이라는 목적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자체도 네. 배터리 공간과 프레임을 일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무게 중계 네. 저감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거고. 맞아요. 앞으로 모든 전기차의 기술들이 무게 저감을 초점을 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차를 선택하실 때 기본적인 사항, 네. 예. 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원 뽑을 때 네. 조건 걸잖아. 2년제, 4년제 뭐 이렇게 아, 네네, 자격증 뭐 네. 이런 거예요, 그게.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더 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느냐 아니냐 네. 이제 그 차이지. 잘 팔리는 차들은 품질이 좋아요.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모양 바꾸고 편의성 늘렸다고 하면 한, 플러스 알파 된 거죠. 2, 3년 정도 더 이제 판매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모델, 이런 SUV 사이즈의 국산 팰리세이드급은 대안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거 찾아볼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사이즈가 생각보다 이렇게 왜 공간 활용도라든지 뭔가 이렇게 얘의 재원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측면도 보면은 야 이게 풀 사이즈야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 있는 차를 보면 네. 옆 차랑 비교하면 그렇게 거대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폭이 좀 넓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차 자체가 미국 차들은 좀 일단 그렇죠, 주차하면 네. 다른 차랑 비교해서 거대해 보이잖아요. 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실제로는 넓어요. 주차 공간에 넣으면 폭이 좀 커서 그렇지. 그렇죠. 폭이 넓어서 그렇지. 길이는 쏙 들어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과하진 않네 하는데, 근데 뭐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가장들이 그래 좋아하지. 좋아하죠. 네. 아재들이 좋아하지. 아재차. 뭐 이렇게 특별한 그 연령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그게 어디예요?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아재가 좋아한다고 무시야?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재인데. 오늘 페이스리프트된 팰리세이드 이 정도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네.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셔가지고 네. 또 이제 시승기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잘 종합해서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저희가 요게 뭐 저희 쪽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한번 네. 와봤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수집의 공간이 팰리세이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공간이요? 네. 이 공간 자체가 그 김효진 디렉터님이 다 네. 그 팰리세이드와 연관지어서 이 공간을 보시고 다 디렉팅만 보시거든요. 그분이 뭘 상징해서 디렉팅을 한 건지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책도 있고 뭐 스피커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그 카메라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서 디렉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공간 리빙룸 자체를 만드는 자체가 그 팰리세이드의 편의성과 그 네. 넓은 그 공간과 이런 것과 집을 연관지어서 같이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거주성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맞게 뭔가 큐레이팅을 하면서 취향 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팰리세이드에 나온다 이걸 상징한 건가요? 그냥 이제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타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리 관련된 뭐 식탁 그 다이닝룸 같은데 그래서 네. 팰리세이드 자체가 패밀리카 네. 컨셉의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그 패밀리 이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나타냈다고 봐주시면 되실 거예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네, 시간 아무래도 차량 이제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이 보내는 시간이 차량에서 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리빙룸 스타일로 해서 여기는 라운지 네. 공간이라고 해서 라운지 아이와 공간. 어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네. 공간을 연출했다고. 그럼 뭐 봐주시면 요거는 돼요. 이해가 가고 이 공간의 테마의 주제는 뭔가요? 이 공간의 테마의 예, 주제. 예, 예. 이 공간의 테마의 주제는 밑은 뭐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공간은 페르소나가 있긴 한데 네. 이 공간은 이제 부부의 이제 철학을 담는 공간을 이제 제안했어요. 부부의 생활 공간? 부부의 생활 공간에서의 네. 그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네. 그 부부가 담고 있는 이 공간의 철학을 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댄스케 이제 대표인 김효진 대표님이 이 공간에 직접 와서 이 전경을 다 보시고 이 공간과 어울리는 이제 가구들과 그다음 제 작품들을 다 여기 가져와서 세팅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팰리세이드에는 이런 탁자라든지 학습을 하거나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뭔가 좀 그 해석을 너무 방대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난 이 공간을 갖고 싶은데 팰리세이드가 아니라 큐레이터가 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세련되고 좋네요. 뭔가 아늑하면서도 레트로한데 촌스럽지 않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직접 봐서는 눈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못 느껴지는데 네. 보고 나서 돌아갔을 때는 머릿속에서 그게 조화가 되면서 팰리세이드를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 김두란님 개그처럼 네. 당장은 안 웃긴데 잘 때 빵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자다가 푸아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